장마철 광합성 멈춤, 당, 마그네슘, 아미노산 응급처치 이렇게 하세요. 햇빛을 만드는 처방이 아니라 부족해진 부분을 낫게 보정하는 처방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넣는 처방은 아닙니다. 장마철에 비가 며칠씩 이어지면 작물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잎은 있는데 색이 연해지고 줄기는 웃자라고 과일은 크지 않고 꽃과 어린 과실은 힘이 빠집니다. 이때 농가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광합성이 안 되면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오늘은 장마철에 광합성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응급 처방을 노지와 하우스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자재로 완전히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광합성은 햇빛,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작물이 당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넣어도 햇빛 자체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에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당이 부족해지는 문제, 잎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뿌리 흡수가 약해지는 문제, 스트레스 때문에 엽록소가 약해지는 문제, 이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장마철 광합성 응급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당류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보정은 당류입니다. 설탕, 포도당, 자단계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당류는 작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야 할 탄소원과 에너지를 아주 일부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시기에 죽이나 미음처럼 잠깐 보충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장마철에는 잎이 오래 젖어 있고 병이 쉽게 번집니다. 당을 많이 넣으면 작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당류 사용 기준. 노지 기준으로는 비가 멈추고 잎이 마르기 시작할 때만 봅니다. 20리터 한 통 기준으로 설탕이나 포도당 40g에서 60g 정도입니다. 500리터 기준으로는 1kg에서 1.5kg 정도입니다. 처음 쓰는 작물은 0.2% 전후로 낮게 시작하십시오. 잿빛 곰팡이, 노균, 탄저, 세균성 병이 강하면 당류는 빼는 것이 낫습니다. 병이 도는 밭에 당을 진하게 넣는 것은 회복 처방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당류는 병이 없고 잎이 빨리 마를 때만 낮게 추가합니다. 다른 자재와 무조건 한 통에 넣는 처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장마철 광합성 보정에서 마그네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와 관련이 큽니다. 잎이 있어도 엽록소 기능이 약하면 빛을 받아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장마가 길어지면 뿌리 흡수도 약해지고 잎색도 흐려지고 오래된 잎부터 잎맥 사이가 누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당을 직접 대신하는 자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을 만들 수 있는 잎의 공장을 보수하는 자재로 보면 됩니다. 마그네슘 사용 기준. 황산 마그네슘 기준으로 20리터에는 20g에서 40g 정도, 500리터에는 500g에서 1kg 정도를 봅니다. 엽채류, 어린묘, 고온 하우스는 낮은 쪽으로 가십시오. 잎이 연하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진하게 치면 잎 끝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연면 처방은 강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낮게, 빠르게, 안전하게 보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광합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물이 약해졌을 때 다시 효소를 만들고 엽록소를 만들고 생장점을 회복하는 데 부담을 줄여줍니다. 글리신, 글루탐산, 프롤린 같은 성분은 스트레스 회복 쪽에서 많이 이야기됩니다. 다만 장마철에 아미노산을 너무 진하게 쓰면 오히려 잎이 더 연해지고 웃자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소가 높은 아미노산 제품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미노산 베타인 사용 기준. 아미노산 액상 제품은 1000배에서 1500배 정도가 무난합니다. 20리터 기준으로 13ml에서 20ml 정도, 500리터 기준으로는 330ml에서 500ml 정도입니다. 베타인류는 광합성을 대신한다기보다 엽록체와 잎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로 봅니다. 하우스처럼 잎이 연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당류보다 베타인류가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베타인 함유 제품은 1000배에서 2000배 정도로 낮게 보십시오. 아미노산, 베타인, 당류는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노지 처방은 배수 먼저입니다. 노지는 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영양제 살포가 아니라 배수입니다. 고랑 물이 빠지는지, 줄 사이가 꺼져 물이 고이지 않는지, 배수구가 막혀있지 않은지 먼저 보십시오. 뿌리가 산소 부족 상태인데 비료와 영양제를 더 넣으면
흡수보다 부담이 먼저 옵니다. 노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가 멈춘다. 잎이 마르기 시작한다. 앞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비가 없으면 그때 낮은 농도로 연면 보정을 합니다. 비 오는 중에는 연면 살포하지 마십시오. 노지 20리터 응급조합. 노지에서 병이 심하지 않고 잎이 마를 시간이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봅니다. 20리터 기준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20g에서 40g, 아미노산 또는 해조류 제품 13ml에서 20ml, 베타인 함유 제품 10ml에서 20ml, 미량요소 혼합제 5g 전후. 병이 적고 잎이 빨리 마를 수 있으면 설탕 또는 포도당 40g에서 60g을 낮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보이면 당류는 빼십시오. 장마철에는 한 번에 많이 넣는 처방보다 낮은 농도로 회복시키는 처방이 안전합니다. 한 통에 전부 넣는 처방이 아닙니다. 하우스 처방은 환기, 빛, 이산화탄소입니다. 하우스는 노지와 다릅니다. 하우스에서는 자재보다 먼저 빛, 환기, 이산화탄소, 습도를 봐야 합니다. 차광망은 걷을 수 있으면 걷고, 보온 커튼은 아침에 빨리 열고, 비닐 위 물방울과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보광등이 있는 농가는 흐린 날 아침과 오전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오전에 이산화탄소가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보충이 광합성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빛이 너무 약하면 이산화탄소만 넣어도 효과가 작습니다. 하우스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하우스 20리터 응급조합. 하우스는 노지보다 농도를 더 낮게 봐야 합니다. 잎이 연하고 습도가 높고 밤에 잎이 오래 젖기 때문입니다. 20리터 기준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20g, 아미노산 또는 해조류 제품 10ml에서 15ml, 베타인 함유 제품 10ml, 미량요소 혼합제 3g에서 5g. 설탕이나 포도당은 필요할 때만 30g에서 40g 정도로 낮게 봅니다. 온실가루이, 총채, 잿빛 곰팡이, 노균이 있으면 당류는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포는 저녁 늦게 하지 마십시오. 오전 환기 후 잎이 마를 수 있는 시간대가 좋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당류를 기본으로 넣지 마십시오. 장마철에는 빼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넣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요소를 진하게 넣는 것, 질산 칼륨을 반복해서 넣는 것, 질소가 높은 아미노산을 과하게 넣는 것, 당류를 진하게 넣는 것. 이런 처방은 작물을 회복시키기보다 잎을 더 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과 인산을 한 통에 넣는 것도 피하십시오. 칼슘과 황산염을 한 통에 넣는 것도 피하십시오. 동제, 오일류, 강알칼리, 자재와 영양제를 복잡하게 섞는 것도 장마철에는 위험합니다. 장마철 연면 시비는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넣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장마철 광합성 응급 처방은 햇빛을 만드는 처방이 아닙니다. 광합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 부족, 잎 기능 저하, 뿌리 흡수 저하, 스트레스 피해를 잠깐 줄여주는 처방입니다. 노지는 배수 먼저, 비가 멈추고 잎이 마를 때 낮게 보정, 하우스는 환기, 빛, 이산화탄소 먼저, 그 다음 낮은 농도 연면 보정. 기본 조합은 마그네슘, 아미노산, 베타인, 미량요소입니다. 병이 적고 잎이 빨리 마를 수 있을 때만 당류를 낮게 추가하십시오. 장마철에는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 버티게 하고 잎 기능을 살리고 햇빛이 나왔을 때 바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고 출처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익스텐션 연면 시비 자료, 미네소타 대학교 익스텐션 마그네슘 작물 영양 자료,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온실 이산화탄소 시비 자료, 글래시 보광, 이산화탄소 온실 광합성 자료, 식물 광합성, 아미노산, 베타인 관련 국제 학술 자료.